우리 재롱님은 이제 BL 말고도 좀 덕질하시는 게 또 있으신가요? 요새는 보통 BL인데 BL도 요새는 만화보다는 국내 소설을 더 많이 보고 또 이제 국내 소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우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드라마 CD가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요. 요새는 그렇게 두 개. 그 원래 성우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디가 성우 에너그램?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맞아요. 성우분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처음엔 성우를 좋아하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이 이제 투니버스의 그 황금기였어요. 달빛 천사. 네, 맞아요. 네. 달빛 천사도 있고 뭐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심지어 막 OST는 박혜경님이 부르셨어. 막 진짜 막 그리고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진짜 성우가 좋다라고 생각한 건 아무래도 이누야샤 때. 이누야샤 진짜 강수진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강수진 그래서 이누야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그 당시 이누야샤 껌이 있었어요. 껌? 네, 껌 먹는 껌. 네, 추잉껌. 네, 껌이 있는데 거기에 껌? 아니 사람 껌 먹는 껌. 이누야샤 개껌이 나왔으면 인기가 많았겠다. 네, 사람 껌. 그래서 껌에 그 판박이 있죠.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맨날 모았어요. 그럼 뭐 몸에다가 막 하고 그러셨어요? 모았겠지. 그렇진 않고 차곡차곡. 네, 차곡하고 우고 막 그랬는데 막 이누야샤에 한창 빠져가지고 그때는 강수진 쌤 좋아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이누야샤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저희 닥터크에 나오셨었는데. 네, 들었죠. 이제 BL 얘기하시는 것 같이. 레전드를 갱신하고 가셨습니다. 네. 언제쯤 나올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성우까지 알게 된 거는 나루토 때. 나루토가 그때 2005년도인가에 처음으로 더빙이 나왔어요. 네. 더빙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그때 대단한 걸 몰랐지만 그때 주변에선 다 난리였죠. 이게 더빙으로 나간다고. 성우진도 진짜 좋고 2005년도가 또 버즈도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버즈가 OST를 부른 거야. 그 난리였죠. 네, 진짜. 네. 심지어 노래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학생 때였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나루토 좋아하고 이러니까 같이 본 거죠. 저도 투니버스 세대니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빙판이라 많이 없어가지고 이 뒷내용을 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그때부터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루토를. 뒷얘기 궁금하니까. 네. 더빙판은 많이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 뒷내용을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보다가 또 이제 나루토 너무 재밌고 하니까 인터넷에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성우님들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하고 뭐 이시다 아키라님이라든지 뭐 이노우에 카즈이쿠님이라든지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나루토에 나오셨어요? 네네네. 아상은 이제 그 나루토에서 이제 가하라 하셨고 이노우에 카즈이쿠님은 이제 나루토에서 카카시. 네, 워낙 인기 많은 두 분이라서 검색하면은 항상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분들. 그러면 한국 성우로 시작하셔서 또 일본 성우까지. 네네. 같이 보다 보니까. 하셨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이노우에 카즈이코 팬캠프 갔어요? 저 그때 안 갔어요. 2번인가 있지 않았어요? 저기 찐이세요. 어떡해. 저기 고시카리 또. 네. 근데 저 그 쌀집 총각 에피소드. 고시카리 그 에피소드 진짜 레전드죠. 쌀집 문 닫았어. 어떡해. 대박이에요. 진짜 웃겼는데. 저는 이제 진짜 실제로 쌀집 가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죠. 고시카리 샀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최고예요, 최고. 그렇습니다. 일본 성우까지 좋아하시고 한국 성우. 일본 성우 누구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한 게? 가장 좋아했던 분은 마지막까지 계속 좋아했던 분은 이제 히라카와 다이스케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그분의 제가 출연들을 엄청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자주 보이는 그 사람의 인간미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앨범도 또 내신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앨범? 목소리보다 인성을 보신 거예요? 네네네.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앨범도 개인 이름으로 아마 3장인가 내셨는데 노래도 집에도 아직도 앨범 있고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인성으로 좋아하면 앞으로는 뭐 정유진 성우의 팬이 된다든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인성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재벌공 조금 딸릴 수 있는데. 재벌공 좋아하시고. 네, 인성이 재벌공 좋아하는 게 인성이랑 뭔 상관이죠? 목소리는 당연히 좋아할 거고. 네, 그렇죠. 취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팬미팅까지 막 가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때 네. 2008년도에요. 세이유라고 그때 처음으로 그 업체가 열었던 팬미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세이유는 성우라는 네, 그 일본어 그대로 갖다 쓰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네. 세이유 진짜 딱 약간 중의적으로 say you 네, 영어로도 네, 네, say 네. you 되고 세이유가 성우니까 맞아요, 일본어로. 맞아요. 아, 헤이세이 전부 같은 그런. 아. 그래서 열었는데 제가 그때도 학생이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우가 운다는 거예요. 학생이면은 고등학생?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고 돈도 없는데 그래도 티켓값이 비싸진 않았어요. 네네. 그게 근데 학생은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좌석이 그때 10만 원? 학생한테 고등학생에게 큰 돈이지. 10만 원이란 엄청난 거의 한 달 용돈을 아니, 넘는 근데 가격이죠. 일본 내가 좋아하는 성우가 오면 10만 원은 싸지. 맞아요. 안 비싸지. 그렇다는 그래도 거고 고등학생이잖아요. 역시 나도 고등학생이면 10만 원 한꺼번에 지출하는 거 좀. 모으면 되지. 맞아요. 하긴 뭐가 저분 문제야? 뭐 쌀집까지 가시는 네. 분인데 10만 원이 뭐 대수겠어요?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신다고 하길래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몰래 주말마다 이제 일일 알바 해가지고 와, 무슨 알바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장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학생이니까 잘 안 써주니까 이제 아. 그때 호텔 서빙 알바 야, 같은 거를 제일 힘들잖아요, 그거. 네. 진짜 아침 8시에 가서 이제 저녁 왜냐면 결혼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막 한 타임 막 거의 많으면 막 2타임, 3타임도 하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네. 와. 그래서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친구랑 밤에 끝나서 구두가 너무 아픈 거여서 구두를 벗고 걸었어요. 친구랑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루 그렇게 세상에. 하면 얼마 정도였나요? 그 그때? 당시에 시급이 별로 안 높았어요. 4,300원? 4,500원? 네. 좀 크다. 호텔이 크다 하면 5,000원? 근데 그렇게 해도 두세 번만 해도 바로 티켓값 나오니까 또 단기로 그때 그렇게 해서 갔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사랑했다. 그때쯤에 저는 영화 엑스트라 알바를 했어요. 오늘 엑스트라는 우리 뭐 담비님 하나요? 그 코스 하시던 시절인가요? 그때도 하고 있었죠. 어떤 영화에 출연하셨나요? 와니와 준하가 근데 거기서 어떤 엑스트라? 길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 하면서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와, 신기해요. 근데 와. 엑스트라 알바는 그럼 얼마를 받죠? 꽤 돈 많이 줘요. 하루에 막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줬으니까. 어머, 티켓값 바로 나왔네? 핸드폰 들고 걸어갈 그냥 걸. 난 지나가기만 했는데 지금. 그냥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야간 촬영 생겼다 그러면 버티고 앉아있으면 돈을 더 줘요. 단지 지급 일자가 굉장히 뒤에요. 그렇구나. 그런 걸 찾아봐도 됐겠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모아서 가셨으니까 당연히 너무 좋았을 것이고. 그렇죠. 하필 그래도 이 공을 거기서 받은 거야? 네.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사인볼인데 네. 이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그때 앞에서 세 번째 줄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앞에서 진짜 보셨네요. 네네네. 그게 또 좌석이 추첨제였어서 오. 이렇게 티켓팅이 좌석이 랜덤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좌석도 좋긴 했지만 이제 항상 그 팬미팅 끝나고 마지막에 사인볼이나 이런 사탕, 초콜릿 이런 걸 던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던지셨는데 제 뒤에 분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낚아채셨죠? 지금 그 흔적이 여기 있어요. 저를 지금 물어보시는 보니까 거예요. 사인에 막 지금 지문에 막 지워졌어. 막 긁혀서 지워진 게 지금 난투극이 벌어졌던 현장이 여기에 보입니다. 내 거야 이러면서. 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분이 받아서 네. 뭐 아쉽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고 2년 뒤에 이거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팔겠다고? 어쩌다가. 제가 이제 이 히라카와 나이스케님 좋아해가지고 그때 동맹이라고 와. 동맹 진짜 옛날 사람 같아. 동맹. 예. 동맹 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이제 동맹이 뭐냐면은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SNS가 없고 이제 블로그, 뭐 개인 홈피 이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이라고 이제 배너가 있어요. 같이 연대하는 사람이면 그 배너를 내가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내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위젯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거나. 링크 걸어주고 이런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배지를 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배지라는 것처럼 정말 그런 소소한 연대예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면 예를 들어 뭐 정희진님 좋아하면 제가 정희진 사랑. 네, 배지. 맞아요. 그런 배지가 이제 내 개인 네. 홈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그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한 1년, 2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받으신 분이
그 동맹 그거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더 좋아하는 분께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에? 그런 거. 돈 정말 없었어요? 네, 조건 없이 정말 와, 조건 없이 천사시다, 주셨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본인도 거기 팬미팅 가셨을 정도면 분명히 네,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도 좋아해서 가셨을 와. 텐데 그리고 저는 조건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뜻 당신이 더 진짜. 좋아하니까 드리겠다 이렇게 저는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받으시고 일이 잘 안 풀리신다거나 뭔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의심병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 의심이 드네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오. 그래요? 나 왜냐면 그럼 빨리 나는 대변해 주세요. 그 마음을.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돌덩이로 보이니까 그냥. 아, 아니 가치가 없어. 좋아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까지. 그게 그 세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들 3분씩 오고 그 당시엔 이제 일본 성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는 웬만하면 가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왜냐면은 맞아요. 그 당시는 성우를 문어발처럼 좀 많이 좋아했어요. 아 맞아요. 누가 온다. 아 그럼 가야지. 일단 약간. 호감을 갖고 이제 대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일단 가기는 가야지. 그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히라카와가 최애가 아닐 수 있는 거지. 근데 맞아요. 이게 또 나중에 지나면 2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럼 퇴색이 됐으면 이거는 그냥 나한테는 가치가 없네. 아니, 그러면 이걸 그래도 가치를 주기 모르겠어. 위해서 나 같으면 팔았지. 웃돈 그게 붙여서 팔았지. 왜냐면은 네. 파는 게 되게 귀찮을 수 있고 아. 히라카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최성우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 맞아요. 왜냐면은 되게 목소리로는 죄송해요. 네. 덕들이 모일 만한 음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덕- 거야. 덕후 몰이를 할 만한 그런 그치, 그치. 목소리가 분은- 궁금해진다. 네네.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히라카와 저기 아니야? 탁한 저기 귀멸 느낌? 극장판에서 M. 연기 엄청 잘하셨는데. 응, 네, 연기 잘하죠. 진짜 그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시다 아키라나 뭐 사쿠병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네. 덕후몰이를 할 만한 그런 목소리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그래, 팬덤이 잘생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잘생긴 목소리는 근데 또 특색 M무는 있어. 이제 약간 분위기 더 있어. 연기를 많이 넣으셨잖아요. 캐릭터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원래 목소리는 어떤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퇴폐미 있는 캐릭터 잘하셔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비음 있으시고. 그래서 19금에 잘 어울려. 아 그럼요. 나는 노지켄 이런 소리 좋아했어. 근데 완전 아, 노지켄 엘리트.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짠짠한 소리 좋아하시고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노지켄 짠짠한가? 약간 연한 목소리를 해야 할까요? 약간 아니야 좀... 되게 섹시한데 그 목소리. 엘리트 목소리야. 지성이 느껴지는 목소리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래요, 모리카랑 뭐. 같은 맥락으로 노지켄 좋아했어요. 모리카와? 네. 약간 다 뭐라고 달라 지금 생각이 다 달라. 청량한 목소리라고 해야 하나? 나의 엘리트 라인에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귀는 여러분 다양하고요. 네. 듣는 그 취향도 귀화가 진짜 다양하고요. 다르다. 느끼는 네. 그 바가 다른가 봐요. 그 귀를 거쳐서 내 뇌로 들어갈 때는 다르다는 거. 나이 각자의 필터가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상하다. 기억을 해요. 이 주신 분 최애는 카미야 유르시였어요. 아.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어. 그래서 이해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헤드윅 공연 가갖고 네. 막공에서 드럼칠 우와. 던졌는데 받았단 말이야. 네. 신나서 오길래 받았지만 받았어. 아무 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버린 거야. 주변에 버렸다고요? 좋아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지. 저는 절대 내가 안 갖고 줬을 있느니. 근데 이걸 팔 생각은 안 해요. 귀찮으니까. 충격. 나 충격. 버렸다. 대충 게 오타쿠들 지금 대올라 머릿속에. 나는 만약에 내가 여러 사람 공연했는데 그중에 네.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거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관심 생겨서 찾아볼 거 같아. 네, 저도 약간 그런 편. 그리고 약간 내가 이거를 팬으로서 소장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때 추억을 안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기록은 돼 있어. 아니 그래도 실물이 있어야지.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 실물파들은 지금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러니까 요지는 요거를 주신 분은 나와 같은 덕후 계열인 거 같아. 쿨 계열. 맞아요. 맞아. 쿨 계열. 우린 맞아요. 질척해. 우리는 막 추억을 안고 가. 무덤까지 데려가. 절대 못 놔. 나와 같이 묻어줘. 네, 그러니까 내 무덤 몇 개 같이 놔줘. 약간 이런. 나도 이렇게 갈리네. 쌓인 MR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저도 절대 못 버려요.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성우 팬미팅에 바다 건너서 가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절대 버릴 수 없어. 거기에서 그 성우 여러 명이 사인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내가 목표로 했던 성우가 물론 썼는데 그 옆에 네. 다른 성우 써줬는데 나중에 그 다른 성우가 최애가 된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거 국내에 있어요. 패션. 패션이란 드라마 CD. 네. 제가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지에다가 여러 명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받은 거였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덕질을 막 하고 하던 시절이 아니라 다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작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하고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후에 토요일에 주인님 들으면서 민주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요. 그것만 자르셨어요? 이게 이렇게 네. 그것만 자르신 건 아니죠?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 그거서 비닐로 막 싸놓고 막 이게 젖을까봐 막 이렇게 막 해놓고 와. 구겨질까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정말 오타쿠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저랑 결이 좀 비슷하네요. 네. 근데 진짜 잘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히 갑옷처럼 그러니까. 케이스에 담아서. 예쁘다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그 이게 또 이미 벗겨져 있긴 했는데 이거를 뭐 매니큐어를 칠하면 안 벗겨진다더라 막 그런 게 있어서. 매니큐어 칠해서 더 벗겨지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흔적이 보여 지금 막 벗겨지. 코팅제로 해야 돼. 비라카 코팅제로. 그 뿌리는 그걸로 했어야 했구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칠하시지. 네? 펜으로 붓펜 같은 걸로 이렇게 벗겨진대. 복원. 안 돼. 손대면 안 돼. 안 돼. 그럼 세이유 이후에는 다른 이벤트 같은 거 간 적이 없나요? 세이유 그 이후에도 많이 가고 여러 업체에서 좀 또 많이 뭐 제이드 제이드도 있고 뭐 제이드 레시아도 있고 맞아 그런 데 맞아요. 있었어. 그리고 또 히라카와 다이스케 씨가 2017년도인가 8년도에 한 번 더 왔잖아요. 진짜요? 네, 한 번 더 왔어요. 세이유로 한 번 더 왔어요. 그때는 또 사연도 뽑혀가지고 사연을 썼는데 뽑혔다고요? 네, 그때 사연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너무 벅차잖아요. 왜냐면 내가 고등학생 때 교복 입던 그 시절에 왔던 분이 내가 사회인이 돼서 한 번 더 왔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처음 오셨을 때는 제가 학생이었는데 지금 제가 사회인 몇 년 차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걸 읽어주셔가지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진짜 행복했죠. 덕질 쪽으로 운이 좋으시네요. 이게 다 열심히 덕질한 덕분이지. 근데 네. 맨 처음에 내가 재롱님 좀 오세요 했을 때 자기는 덕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명함을 못 내린다고 소리세요. 아니 무슨 제가 소리세요? 덕후 때부터 들었단 말이죠. 이제 의진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덕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맞아 나도 놀랐어. 네네. 너무 막 오토메 게임도 하시고 막 중학교 때인가 막 일본 가셨다고 맞죠? 네, 맞아요. 막 그런 추진력들 진짜 막 너무 엄청나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제 한 번 좋아하면은 정말 불태웠다가도 그게 다 제가 되면서 기억력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의진님은 모든 게 다 현재 진행 정립 씨. 네. 저는 이게 그냥 다 사라지고 이렇게 새 거가 오고 이런 식인데. 교체 시. 네. 의진님은 과거의 덕질도 현재 진행형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기겠다. 아니 왜 자꾸 이기려고 그래? 맞아요. 덕질은 이기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있는데 제가 뭔가 나와서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명함도 안 가져왔잖아.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충분하세요. 그런가요? 충분하세요. 차고 넘치세요. 왜 자꾸만 자기 오타쿠인 사람들은 자기 오타쿠가 아니래. 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안에 나는 이제 탈덕 요정인데. 저기 프로 탈덕러님. 네, 프로 탈덕러 살러면님 한마디 해줘요. 탈덕이 무슨 말이야. 탈덕은 없어요. 시덕인가요? 잠시 쉴 수는 있지. 장르 탈덕은 하긴 했어요. 장르 탈덕은 했지. 네. 그 오토메? 네. 이제 오토메 게임 일본 안 하죠. 성우도. 네. 왜 탈덕하신 거예요? 제가 일본 성우랑 이제 오토메 게임을 같이 좋아했는데 같은 비슷한 이유로 같이 동시에 탈덕을 했어요. 네. 모 성우가 난 그분이 결혼한 것도 몰랐는데 불륜을 했다는 거예요. 성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히라링도 약간 그런 계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성우분들한테 빠지나 봐요. 약간 개인적인 막 그런 거 찾아보고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재롱님이 좋아하는 성우가 누군지 알아서 그게 이해가 돼요. 캐릭터하고 분리가 조금 힘든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이미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아는 얘기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 것 같긴 하다. 네, 이제 뭐 일본 성우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하겠죠. 오카모토 노부이코라고 그 이제 노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분이 약간 아이돌 성우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어떤 작품 하셨어요? 메이지 도쿄 연가.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하고 그 화려하도 나 우리 일족.
애니메이션은 내가 몰라. 그 청의 엑소시스트에서 주인공 했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 청의 엑소시스트 좋아하면서 빠진 거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미지가 약간 단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약간 그런 귀엽고 약간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손 잡으면 펄쩍 뛰어오를 것 같은 그런 네, 이미지. 맞아요. 네. 약간 본인이 첫사랑 순정. 네, 맞아요. 밀었던 스타일도 약간 귀엽고 되게 그런 풋풋한 청년 네, 느낌. 맞아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럼 충격이 좀 있으시겠네요. 네. 이미지가 그랬는데 딱 네, 떠시면 네. 그러니까 조금. 저는 뭐 결혼을 한 걸 숨겼다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어쨌든 네. 결혼은 뭐 할 수 있죠. 상관이 없는데 불륜을 냈다고 하는데 불륜도 뭐 그런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분이 여성향 게임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연애를 해야지. 네, 근데 이제 연애 시뮬 같은 경우는 막 나는 널 사랑해 이런 거 속삭이는데 근데 자꾸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면 몰입이 안 되는 거지. 네네네. 근데 막 불륜남이 내 귓가에 나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거야. 기분이 나빠. 이게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하필 또 그 타이밍이 제가 그분이 나오는 어떤 게임 캐릭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 성우가 나오는 드라마 CD를 예약을 해놨어요. 발매가 일주일 남았나? 그때 이게 터진 거예요. 예약 막 메일 써서 취소하고. 그때 취소를 해줘요? 네, 그때는 네, 발매 전에 취소가 되는 데다가 했어가지고 제가 너무 성우를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성우를 너무 그런 걸로 보고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깊게 좋아하면은 조금 안 되겠구나. 성우를 아이돌로 좋아한 거니까. 네. 약간 그때 약간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오가타 메구미상. 목소리 너무 좋아하지만 좋아할 수 없는. 네. 그런 거 있어. 맞아요. 근데 완전히 분리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덜 좋아할 때는 아직 분리가 되지. 그쵸. 네. 왜 잘 모르니까. 그냥 네, 딱 네. 그냥 목소리만으로 딱 되는데 좋아하면 할수록 더 개인적인 것도 알게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거랑 따로 딱 갑자기 떨어뜨린다?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에서 성우는 뭐 제가 뭐 드라마 CG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뭐 드라마 CG도 프리토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 성우가 어떤 식으로 뭐 말하고 이런 걸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제가 좋아하게 되는 건데 맞아. 그런 좋은 이미지가 다 있었는데 그게 와자자장 무너지니까 완전 이게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네네. 맞아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장르인데 이게 참 몰입도 안 되고. 제가 좋아하는 메이지 도쿄 연가에 네. 공략 캐릭터 중에 불륜 두 명 있어요, 성우가. 지금 좋아할 수가 없어. 나 못 살아. 나미카와 오카모토. 네, 또 큰일 인기가 났어. 많잖아요. 그 맡은 캐릭터가. 그러니까 저 인기 있는 캐릭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게임도 이제 안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분이 안 나오시는 게임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분이 그러고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끊기거나 그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다 숨겨져 있어. 근데 그거를 또 제가 또 일일이 피하고 다니자니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약간 그리고 현타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한두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피하자니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모로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 성우 좋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현타를 느껴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그 굿즈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뭐 관련된 거 다 사거든요. 맞아요. 다 사요. 다람쥐처럼. 그런데 그거를 다람쥐. 한 번에 싹 굿즈랑 정리를 더 하더라고요. 그냥 신기해라. 네, 그냥 다 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지금 팔지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도 팔지. 약간 제가 이렇게 더 억울하잖아요. 돈이라도 챙겨야지 지금. 내 아니야, 시간과. 지금 그런 친구들은 안 팔려. 네, 다 같이 맞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맞아. 팔려. 왜냐면 그때 또 탈덕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랑 같은 원인으로. 그럼 글들 엄청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팝니다. 이렇게. 팝니다, 막. 싸게 처분합니다. 준다 그래도 안 가져가. 항상 일 터지면 항상 트위터에 돌잖아요. 포카팝니다. 어. 약간 그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일본에는 근데 또 팔려. 그렇게 하겠다, 네. 진짜. 일본에서는 또 팔려.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믿는다? 네. 그게 터졌을 때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 너무 드러나면 믿어? 뭐 믿고 말고 뭘 또 믿어, 없는데? 진짜. 저는 그 순간에도 막 결혼 축하한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지금 불륜이 터졌는데 결혼을 축하하고 거기서 얘기는 하잖아요. 쿨병 걸렸다고.
쿨병 걸리면 안 돼요. 쿨몽 별로 중에 하나씩 쿨하려고 그런 게 들어야 아니라 돼. 진짜로 아무런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진 않고 네. 그런 쿨한 자기한테 취하면서 이렇게 질척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심리를 느끼는 너는 게 있는 그런 것 거로 같아. 탈덕하는 거야? 괜찮은데 혹시 이런 그러세요. 건가요? 나는 질척될래 그냥. 나도. 난 그냥 질척파야. 안녕. 그냥 안녕. 쿨하게 보내주는 거. 아니 사실은 질척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라내는 거죠. 네. 그러네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질척되는 걸 수도 있네. 네. 쿨한 가면을 쓰고. 난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라면.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국내 BL 소설 얘기를 갑자기 완전히 완전 노선 틀었어요. 갑자기 네. 엉덩이 얘기를 하고 엉덩이가 뭐야? 엉덩이는 이제 제가 네. 토요일의 주인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BL 소설과 드시로 네, 네, 정말 네. 유명했던 작품. 이거 네. 얘기하려면 2박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네, 이거 좀 따로 부족해요. 이건 따로 빼죠. 네. 네. 어쨌든 토요일의 주인님을 시작으로 그럼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또 그건 시작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시작은 뭐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소설을 그러니까 오토메 게임 좋아하면서도 BL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메인이 이거였을 뿐이지 네. BL은 아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일본 드라마 CD만 들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 유우지님이라고. 패션과 플레이스 투 비. 네, 맞아요. 그 두 작품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네. 비슷한 시기에 제작사는 다르지만 두 군데서 이렇게 같이 드라마 CD 파가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국내 성우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투니버스 그때 그 시절의 분들만 알고 그쵸.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또 한참 지난 네네. 거잖아요. 요새 이제 공채로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한 분도 모르는데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작가님 이름만 보고 산 거예요. 뭐 이야. 보통 발매하면은 티저 뜨잖아요. 뭐 누구누구 여기 누구누구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막 살짝 조금씩 나오고 이런데 하나도 안 들어보고 샀어요. 그냥 나는 이 작가님 좋아하니까 그냥 사자 해서 다 사서 듣다가 심지어 이 패션이라는 게 최초로 장편 6편까지 나온 뭐 초장편. 네네 처음으로 네 몰랐어 그냥 유지라고 해서 사야 되라고 산 거예요. 몰랐어. 첫 귀로 그렇게 6편 네, 듣기 쉽지 않은데. 네, 진짜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작가 이름만 듣고 들었는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퀄리티 너무 좋고 그리고 뭐라 그러지? 되게 OST나 이런 효과음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생생하고 이래서 되게 그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제가 메인으로는 딴 거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나는 이거 조금 스쳐 지나가는 장르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로 좋아하는 게 그때도 일본 성우를 좋아하고 그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장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듣기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탈덕을 하고 이제 드라마 CD를 이제 그때 이제 국내 소설을 그때 조금씩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빠졌던 게 토요일의 주인님이 아마 제대로 저의 그런 국내 성우 덕질의 스타트를 끊어준 거는 토요일의 주인님이었어요. 그렇죠. 토요일의 주인님도 처음 읽은 게 뭔가 내가 읽고 싶다 그래서 읽었던 게 아니고 근데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그때 이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리멤물인데 상사랑 같이 등산하는 그 작품이 있다. 그래서 야, 그게 뭔데? 토요일의 주인님이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상사가 무슨 등산을 주말에 같이 해서 그거 좀 그렇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다가 드라마 CD가 나온대요. 그럼 그때 티저 뜨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그분이 이제 패션에 나왔던 분이 수를 하시는 거예요. 김민주 선배님. 네, 김민주님이 근데 그 패션 시리즈에서는 공 포지션이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달라요. 물론 목소리는 같이 여리여리한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수로 주연을 나오시네. 근데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럼 원작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게 된 게 또 시작이었죠. 드씨 때문에 원작을 읽으신 거구나. 네, 궁금해져서. 성우덕 어디 안 죽는다. 진짜 본투비 성덕은 진짜 그러네요. 어디 안 가요. 그러면은 좀 요즘에 좋아하는 성우 뭐 당연히 김민주 선배, 신범식 선배 이렇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의 그 덕질의 포문을 열어준 분은 두 분인데 요새 좋아하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 네. 들으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다른 데서도 더 들어보고 싶다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찍어야지. 핸드가디언. 그렇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이 하고 그래요? 수호 선배. 네네. 정말 그냥 TV 틀면 나와요. 광고 CM이 나와요. 다이소 가면 나와요. 어디 여기서 다 들리니까. 다이소? 네, 다이소에서도 나와요. 안내 방송 이런 거.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이소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했는데 막 되게 여기저기서 듣고 싶은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의진님도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인영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파블로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저 다 들었거든요. 네네네.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밖에 안 나왔잖아요. 파블로가 비중이 많이 높진 않아서 그래서 그분의 연기를 조금 더 듣고 싶더라고요. 약간 그 궁금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가역을 들으셔야겠네요. 불가역 나오지 근데 불가역 나오지 않으세요? 저도 나오고 우리 인영이 형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수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네, 있는데 네. 비중이 거의 인영이 형 캐릭터가 좀 커요. 그래서 그렇구나. 연기도 너무 잘했고 해서 추천합니다. 그렇구나. 네. 되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셔가지고 되게 들으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주연하신 게 또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욕망이라는 일을 네네 욕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네네네 이거 지금 스트리밍 하고 계셔가지고 조만간 원작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우를 떠나서 좀 추천하고 싶은 국내 작품은 뭐가 있나요? 국내 작품은 토요일의 주인님.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이거 따로 빼서 할 말이 너무 나도 할 말 많아. 약간 혼날 줄이라고 기분이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은 아무래도 제가 성덕이다 보니까 오디오 드라마가 이미 있는 작품을 같이 좋아요. 얘기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프라인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유실이라는 작품도 오디오 드라마가 진짜 재밌어요. 유실 저 다 들었잖아요. 네, 빵코디온 구아바 왕년님 다 들었어요. 구아바 왕년님 다 들었어요. 유실 재밌죠. 네, 재벌공이고요. 재벌공. 밥 사줘서 따라갔더니 네. 감금. 네. 시작. 선배 밥 사줄게요. 비싼 거.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안 배웠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의진님 따라가신다고 하지 따라가야지. 재벌공 만나야지. 따라가신다고 감금 좀 당하고 이제 재벌공 구워 삶아서 이제 재벌 돼야지. 야망이다 야망. 아무튼 그래서 추천하는 게 그 하프라인하고 유실도 유실하고 그렇고 이제 토요일의 주인님 작가님이 또 이제 후속작으로 최근 내신 작품이 있어요. 에보니 캐슬이라고. 근데 토요일의 주인님은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제가 봐도 약간 이제 허들이 좀 높죠. 소재가 아무래도 좀 강압적인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리멤물 못 보시는 분들 은근 계시거든요. 약간 사실 저도 잘 못 봐요. 네, 왜냐면 상사와 네네. 부하가 나오는 네네. 어떤 회사. 왜냐면 내가 네. 회사원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너무 그런 장면이 비중이 높으면 몰입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데 에보니 캐슬은 좀 허들이 낮아요. 약간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조금 괜찮고 작가님이 또 오랜만에 신작을 내셔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공 어떤 수예요? 둘 다 미인이에요. 미인공 미인수. 그리고 이제 공은 이제 영국인 귀족이고 수는 동양인 한국인인데 네. 피아니스트인데 거기는 또 이제 네임버스라고 이렇게 몸에 내 짝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신체에서 특이한 병인 거예요. 희귀병. 네네. 근데 보통 이게 또 창작자 분들마다 약간 세계관이 조금씩 어떻게 창작하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에보니 캐슬은 독특했던 게 그거를 이제 희귀병이라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네임버스는 이제 뭐 제 오메가 버스 이런 것처럼 네네 약간 그런 네. 버스라 그래. 버스? 네네 버스? 땡땡 버스. 네네네. 유니버스의 버스 아니야? 네, 버스니까 네, 타야 네. 되는 거죠. 타세요 여러분. 네. 부릉부릉 떠납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 네임버스, 출발합니다. 네임버스. 오메가 버스 타시고요. 네이밍 갑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네임버스를 다른 데서 네임버스 부릉부릉이 아니고요. 네임버스를 다른 작품에서도 봤는데 거기서는 되게 로맨틱했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이 있는 거야. 서로가 짝인 거야. 그래서 운명의 네, 그렇게 그런 운명이야. 약간 이런 거를 봤는데 에보니 캐슬은 되게 비극적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병인데 상대방의 이름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근처에 없으면 온몸에 마비가 오고 그런 접촉이 없으면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잔인하다. 네, 그게 시작이 잔인해. 네, 시작이 그거거든요. 내장에 새겨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장, 그럼 배를 째야 할 배를 째서 내시경. 아무튼 이 사람 에보니 캐슬은 그게 이제 병으로 희귀병으로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 전체 인구에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의 네. 희귀병인데 이제
수는 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공은 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수는 피아니스트인데 온몸에 마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어떡해. 피아노 못 치겠네. 네, 온몸이 다 마비가 돼서 피아니스트였는데 피아노를 못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비만 오고 그치는 게 아니고 점점 온몸이 마비되면서 이제 신체 장기들 같은 것도 이제 서서히 그런 게 좀 죽어가나 봐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 있는 짝이 아니면. 그래서 수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한테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쌍방에 진짜 잔인한 게 미인수니까 다행이지. 엄한 사람이 와서 나 살려내 그러면 어떡해. 진짜 쌍방이 잔인하다. 너무 잔혹하다. 네. 근데 네. 이게 미인이긴 하지만 이제 도화가 미인이긴 하지만 이미 그때가 온몸이 다 말라 있고 막 마비가 와 있는 신체라 되게 그렇게 예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점점 공이랑 함께 하면서 신체 장기도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런 묘사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랬는데 같이 지내면서 이제 좀 식욕이 돌아오고 네. 약간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 거기도 어떻게 보면 토주처럼 약간 갑을 관계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토주보다는 네. 일단 네. 판타지라는 약간의 판타지라는 네. 점에서 허들이 네. 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리멤물 못 보는 사람, 현대물 못 보는 맞아요. 사람 있어요. 리얼하면 너무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이 사는 곳이 되게 북부에 스코틀랜드 뭐 북부에 되게 깊은 곳에 있는 150년 된 성 막 그런 데 살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쓰시는 그 분위기가 되게 몽환적이에요. 네, 그런 분위기가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겨울에도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배경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 작품도 드라마 CD화가 되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어요. 뭐 좀 나중에. 생각하는 캐스팅 있으신가요? 저도 이게... 피아노 배우고 하는데. 아니 왜 수지라면 열심히 피아노 배우고 있잖아요. 네, 아마 마비된 상태에서 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제가 배웠어요. 딱 그 정도. 네, 현실감 있게. 네. 아니 왜 자꾸 수지망이에요. 네. 근데 미인공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들어오면은 공도 제 좋습니다. 생각에는 네. 공이 더. 네. 오. 왜냐면 저도 이제 들었잖아요. 저는 의지님이 지금 네. 오리지널 목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깔지 않고 그냥 되게 밝은 약간 골든 리트리버 같은 댕댕공, 연하 댕댕공 같은 이미지 그런 것도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요새는 원래 미인수는 원래부터 잘 됐지만 요즘 대세 키워드는 미인공이거든요. 오. 수보다 공이 더 예쁜 게 또 은근 요새 좀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목소리 이쁘시니까 미인공으로 밀고 가면. 공도. 아코 홈페이지 가서 좀 써주세요. 제가 소치하면 좀 많이 좀 소치함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 네. 에보니 캐슬의 미인공 미인수. 아무튼 뭐 저는 반 농담이었고 좀 이렇게 작품 보시면서 생각했던 혹시 캐스팅이 있다면? 이거 제가 너무 사심인데 약간 루비 파티 게임처럼 토요일에 주인님 성우가 그대로 계승돼서 올라가면 그렇게 가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아무래도 서모나 유니버스 막 그런 식으로. 네네네. 왜냐면 같은 작가님이 쓰셨고 또 물론 캐릭터가 100% 일치하는 캐릭터는 절대 아닌데요. 들으면 또 괜찮아가지고 물론 안 되겠지만 제 망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드라마 네. CD화가 되면 네. 또 그 분위기를 잘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네, 제가 네. 또 이런 드라마 CD화가 참 좋은 게 이게 제가 글로 읽을 때는 제가 혼자 망상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겠지? 이 사람이 이 공이 이런 톤으로 말을 하겠지 하는데 성우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느꼈던 거랑 되게 다를 때가 있는데 그게 저는 또 좋아요. 그분이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톤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또 좋아가지고 저는 또 그런 맛에 또 드라마 CD를 들어가지고 사실 어느 분이 하셔도 네. 다 잘하시기 때문에 전 피아노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코에 네, 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의진님이 네. 요새 피아노를 연습하신다고. 네. 저 거의 뭐 체르니 100번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뭐 충분하네. 네. 체르니 100번부터 시작이야. 알지? 그러니까요. 마비됐을 땐 그런 정도 체르니 100번 정도 쳐야지. 마비가 됐으니까. 너무 잘 치면 안 되잖아요? 네. 진짜. DC와 네. 소치하겠습니다. 네. 그 울프 인 더 하우스도 재밌게 보셨다고 네, 하셔서 제가 네. 굉장히 저한테 기뻤거든요. 엄청 저한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한테 추천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제가
웹툰을 잘 안 봐요. 제 최선은 드라마 CG랑 소설이야. 들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최선이었는데 제가 우리나도 보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유튜브에 아코가 그 메이킹 필름을 올린 거예요. 이 녹음하는 현장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서 버거왕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개그 장면. 네, 그거 최승우님이 부르는 거. 네, 백산이 막 옆에 뭐 버거왕 있어 사줄게 막 이러는 장면인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지? 하다가 또 아코가 그런 이제 무료 공개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 강아지가 이렇게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판타지 같은 것들? 그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읽게 됐는데 이런 그럼 먼저 오디오 드라마를 먼저 접하셨네요. 만화보다. 네. 그 메이킹 필름 때문에. 네. 진짜 성우 덕후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끈 거예요. 신기했어. 그리고 이제 커플이 2명이잖아요. 아인 디젤이랑 두 커플. 네네 백산이랑 민석이랑. 근데 그 작품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백산이랑 이제 민석이가 되게 개그처럼 밝은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네. 이제 아인이랑 디젤이 나오면서 약간 누가 무게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게 사랑인지 의존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가 풀리고서 둘이 약간 이제 잠시 헤어지는 장면에서 약간 거기서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막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엔딩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여러모로 되게 좋아하는 웹툰 중에 하나죠. 친구들이 이제 웹툰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우리랑. 와, 또 갖고 오셨잖아요 책을. 네. 진짜 저 종이책 잘 안 모으거든요. 이제 진짜 다 이제 리디북스로 보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는 친구들한테 종이책 사서 선물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읽어보라고 한번 보라고. 명작이긴 합니다. 진짜. 네,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그럼 두씨도 결국은 산 거예요? 드라마 CD는 스트리밍이었고 이게 그 현물도 이벤트. 네. 근데 제가 이미 늦입덕 그래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 스트리밍으로 다 사서 듣긴 했는데 현물은 없어요. 놓쳤기 때문에. 아쉽다. 네. 여기 가지고 왔으면은 좋은데. 그니까요. 그때 느꼈죠. 한 번 떠난 현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성우로서도 이런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를 계속 해주시는데 뭐 다 이렇게 구매를 직접 다 해주시고 CD 사시고 스트림 다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불법 공유 때문에 또 힘들다는 얘기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구매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사요. 진짜. 거의 뭐 월급 다 이 덕질하시는데 다 쓰시는 거 같아요. 회사로 택배 받아가지고. 맞아. 같이 언박싱해요 회사분들이랑. 다 덕후잖아요. 그래서 언박싱 그런 거 보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다 오타쿠니까 각자 다 파는 장르가 다 다르거든요. 오면은 서로 막 이제 이거 재밌는 택배예요? 막 물어봐요. 재밌는 택배는 또 뭐야? 이제 오타쿠스러운 거 뭐 예를 들어 뭐 가차 이런 거 막 오면은 같이 언박싱하고. 가차 재밌지. 네, 왜냐면 랜덤이잖아요. 누가 나올까 이런 거 같이 뜯고.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 CD 사니까 드라마 CD 일러스트 같은 거 같이 보고. 근데 제가 우리나도 되게 제가 아인 디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우리난 아인 디젤이죠. 네, 진짜. 네. 메인이 아인 디젤이에요. 재현님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 거의 맞을 거예요. 네. 이게 진짜인가요? 네, 거의 맞을 거예요. 네. 진짜인가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미인수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디젤이 미인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갯모애가 있어. 강수. 살짝 미인 강수. 맹한 구석이 있어서 너무 귀엽지. 약간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축복받은 가정에서 잘 컸으면 되게 응석바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제가 진짜 좋았던 게 그 2부에서 이제 공항에 이제 공항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씬인데 나는 여름에 태어났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원래 이름을 얘기하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막 언젠가 뭐 너를 만날 걸게 이렇게 헤어졌는데 다음 트랙에서 바로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헤어진 되게 시리어스하게 그때 헤어졌잖아요. 분위기 있게. 저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어이구 어떡해 막 이랬는데 다음 트랙에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애처럼. 헤어진 지 막 이틀이나 됐다고 막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데 막 이래서 우는데 그 갯모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귀여워.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어제 저 디젤 생일 파티 했거든요. 저 그 인스타 라이브 봤어요. 네. 지연 작가님이 하신 거. 다 보고 있어. 케이크가 이쁘더라고요. 네. 하지만 먹을 때는 정말 가차 없이 목이며 눈이며 다 분해돼서
저희들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7월 1일이더라고요. 네, 여름 기억해 주세요. 네, 여름이라서. 여름이의 생일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재롱님과 함께 입사 스토리부터 네. 덕질하시는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더 들어볼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재롱님이 탑토크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개봉박두. 토요일에 주인님의 토크는 네. 네, 다음 편에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에 주인님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재롱님의 이 주접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다음 화에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서 만나요. 다음에 다음에 봐요. 봐요.